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가 아니라 돌멩이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히토류, 핵심 광물입니다. 이 싸움은 반도체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반도체를 찍어내는 공장도, 하늘을 나는 전투기도,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도,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도 전부 이 광물 없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의 채굴 60%, 정제 90%를 중국 한 나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어도, 삼성이 아무리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도 원재료를 중국이 틀어막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작년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가 지금 2026년 3월 현재 전 세계 산업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증시에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먼저 짚겠습니다. 작년 4월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처음으로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냅니다.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부터 시작해서 중히토류 7종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10월에 중국이 수위를 확 올렸습니다. 통제 대상을 12종으로 확대하면서 핵심적인 조치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중국산 히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이면 전 세계 어디서 만들었든 중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대차가 한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도 모터에 중국산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가면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허가가 필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에 사용했던 역외 적용, 최종 사용자 심사, 이중 용도 규제를 중국이 그대로 복사해서 소재에 적용한 겁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이를 미국 국방부문을 겨냥해 중국이 취한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F-35 전투기, 버지니아급 잠수함, 토마호크 미사일, 이 모든 무기에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미국 히토류 수입의 70%가 중국산입니다. 결국 작년 10월 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1년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은 100% 관세 부과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결이 아니라 시간 벌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응이 완전히 확 달라집니다. 올해 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했습니다. 120억 달러, 한화 약 17조 원을 투입해서 핵심 광물을 국가가 직접 비축하는 계획입니다. 석유를 전략 비축하듯이 히토류도 비축하겠다는 겁니다. 수출입 은행에서 100억 달러 대출, GM, 보잉, 스텔란티스 등 민간 기업이 16억 7천만 달러를 추가 출자합니다. 2일 뒤인 2월 4일에는 더 큰 판이 벌어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워싱턴에서 55개국 장관급 회의를 열고 핵심 광물 무역 블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가격 하한제입니다. 중국이 값싼 히토류를 시장에 쏟아부어서 서방 광산 기업들을 말려 죽이는 전략, 이걸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생산 단계별로 최소 수입 가격을 설정해서 중국 밖에서 채굴하고 정제하는 기업들의 채산성을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미국과 EU는 30일 내 핵심 광물 공급망 보호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고, 호주, 일본, 한국이 이 동맹의 앞줄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가 핵심 광물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핵심 광물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었는데, 즉각 관세 대신 국가별 협상 우선 방식을 택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당장은 중국산 없인 못 버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중기적으로 중국 밖에서 채굴하고 중국 밖에서 정제하는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흐름이 증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광물 전쟁에서 파생되는 투자 테마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 탈중국 정제 능력을 가진 기업이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히토류의 병목은 채굴이 아니라 정제입니다. 호주에서 캐내도 중국으로 보내서 정제하는 구조였는데, 이제 미국이 그 정제를 자국과 동맹국에서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미국 MP 머티리얼스는 국방부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하고 장기 구매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상 국가 프로젝트 기업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계 최대 아연 제련 기업이 미국에 74억 달러 규모 통합 제련소를 짓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14종을 생산하는데 그중 11종이 미국 정부 지정 핵심 광물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칩스 액트 보조금 2억 1천만 달러를 직접 지원하고 사업비의 90% 이상을
미국 정부 등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29년 가동 예정이고 에비타 마진 17에서 19%가 예상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의 핵심 광물 전략이 동맹국 재련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채굴은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가 하고 정제는 미국과 동맹국이 하는 새로운 분업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핵심 광물 가격의 구조적 상승입니다. 가격 하한제는 결국 광물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된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가격을 덤핑해서 경쟁사를 죽이는 구조를 막겠다는 건데 그 대가는 최종 소비자와 산업체가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채굴, 정제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바닥이 정책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10년 전 신재생 에너지에 보조금을 쏟아부을 때와 같은 구조입니다. 셋째, 이건 한국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변수입니다. 한국은 올해 1월에 미국산 히토류를 40톤 수입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그 전까지 월 0에서 2톤이었습니다. 아직 산업용으로 쓰기엔 작은 규모지만 업계에서는 본격 수입 전 시범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산을 갑자기 들여오기 시작한 이유는 중국 통제가 길어지면서 자동차, 반도체, 방산, 중소협력사들이 당장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USTR 주최 핵심 광물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고 55개국 무역 블록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양해 각서까지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참여 수위를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닙니다. 한국이 무역 블록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차, 방산기업들의 원재료 조달 구조가 달라집니다. 큰 그림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무기로 썼고 중국은 광물을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기술의 전쟁이 소재의 전쟁으로 확장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응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프로젝트 볼트 17조 원 비축, 55개국 무역 블록, 가격 하한제, 동맹국 재련소 투자. 이건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내 광산 개발, 정제시설 건설, 동맹국 공급망 재편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짜리 메가 트렌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건 단기 히토류 가격 등락이 아니라 이 구조적 전환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디인지입니다. 중국 밖에서 정제할 수 있는 기업,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보조금을 주는 기업, 핵심 광물 11종을 한 곳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지금과 5년 뒤엔 같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게임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핵심 광물 동맹의 앞줄에 세우고 싶어 하고 중국은 우리 산업의 목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향후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정책과 매크로가 증시 방향성을 바꾸는 흐름을 꾸준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주도주 팔로우 멤버십을 확인해주세요. 데일리 레터로 매일 엑기스를 전달받고 매주 실시간 라이브로 포트폴리오 종목들의 변동 포인트부터 대응 전략까지 꼼꼼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진짜 수익을 만들어줄 한국과 미국의 핵심 주식들만 엄선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복잡한 시장 논리도 여러분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장 쉽고 명확한 언어로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의지의 투자교실 한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